오늘 화창한 날씨, 정말 아름다운 가을이죠. 좋은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에 사실 암 환자가 좀 많이 계시죠. 그래서 암에 대하여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암과 싸우지 마라. 부제목을 붙인다면요, 암을 사랑하라. 여러분, 암이란 뭐죠? 암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요, 간단합니다. 암이란, 자, 한자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변이 질병이란 한자고 입구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내산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암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암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입이 3개다가 산이죠. 산처럼 먹어가지고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하여튼 한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암은 일단 정의가 중요해요. 암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암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암은 원래 뭐였나요? 정상세포였어요. 정상세포라는 것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내 몸이죠. 그러면 암도 뭐예요? 내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가운데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내 몸을 제일 사랑하니까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 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상세포도 사랑해야 되고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암세포도 사랑해야 돼. 학대하면 안 돼. 그래서 암을요, 원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은 원수가 아니고 나야. 자, 이 개념부터 여러분 바뀌어야 이제 암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요. 암세포는 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겠습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야. 내가 얼마나 학대했길래 정상세포가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살 길을 마련한 것이 뭐냐면 암세포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거꾸로 표현하면 내가 다시금 우리가 이 세포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암세포도 다시 뭐가 될 수 있어요? 정상세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솔직히 말해서 암으로 계속 살고 싶어 하겠어요? 다시금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암이 계속 암 환자로 죽는 게 더 쉽겠습니까?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정상으로 회복되는 게 더 쉽다 하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야,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설교했죠.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바꾸라. 말을 훈련하라.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모든 게 바뀝니다. 알고 보니까 암은 내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곧 무엇이다? 이건 내 몸이다. 내가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내 몸이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암이 됐어. 여러분 암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죠. 미안하게.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하여 이제 앞으로 진짜 사랑하십시오.
자, 우리 몸은요, 모든 사람이요, 날마다 암세포가 생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음식을 먹고 대사 과정에서요, 활성산소가 생기고 최종 당화산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과로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또는 환경적으로 이 나쁜 환경 가운데 있으면 세포가 손상돼요. 암이란 뭐냐? 자,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의 변질이 암입니다. 자, 세포. 우리 몸은 이 세포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포에 중요한 핵이 있죠. 이 핵 안에 우리의 세포의 모든 기능을 다 프로그램된 DNA,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CTAG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된 이 정보예요, 정보.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이에요, 책. 정보가 기록된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 이 정보에 뭐가 있느냐면 코가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 있고 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포는 눈이다. 눈이 되는 세포에 불이 딱 들어와. 나머지는 다 불이 꺼지고. 그러면 이 세포는 이제 눈이 됩니다. 또 어떤 세포는 간이 되는 세포에 문이 딱 불이 들어와. 그러면 이 세포는 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머리카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세포인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요, 완전히 성질이 다 다르죠. 성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르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똑같은 세포야. 그 세포 속에 이렇게 똑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다르게 되느냐? 이 유전자에 어디에 불이 켜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세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를 재생하고 하는 일을 하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는 핵이고, 다음에 세포막. 세포가 변질됐다는 것은요, 세포막이 상처를 입었든지 미토콘드리아 이것이 망가지면은 에너지 생산을 못해요. 에너지 생산 못하면 세포는 죽습니다. 그죠? 다음에 핵 안에 있는 DNA, 이 DNA가 이게 손상을 입어가지고 재기능을 못한다. 이게 질병인 거예요, 질병. 그죠? 간이 재기능을 못하는 것은요, DNA에 있는 간의 기능을 관할하는 그 정보가 손상을 입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질병은 이게 질병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살면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요, 자기 몸에 암세포가 몇 개 생겼냐면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심장. 이 집사님이 어디냐면 여기 심장을 다루는데 이 심장이 여기 좀 문제가 생겼어. 이 심장기를 제대로 못해. 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알고 보니. 그런데 하루에 사람들이요, 살다 보면 10만 개,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겨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또 과로도 하게 되고, 밥도 맛있어서 또 과식을 하게 되면 암세포 생깁니다. 활성산소 생기니까. 하여튼 등등 수십만 개까지 생기는데,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암 환자가 안 됩니다. 왜 일반적인 사람은 암 환자가 안 될까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잘 설계해 놨습니다. 이 세포의 유전자예요. 암세포가 생기면요, 암세포를 치료하는 이 프로그램도 다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세포 가운데 T세포, NK세포, 다음에 P53 유전자, 그다 또 지난번에 배웠죠, 멜라토닌. 이 호르몬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암물질이라, 이런 물질이 나와서 막 수리하고 복구하고 고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P53은요, 이 암세포로 바뀐 것을 가지고 수리하고 복구해요.
갈아 끼워 뜯어내고 새로 끼워 이렇게 해가지고 복구시키는데 너무 많이 손상돼가지고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러면 피부치사하면 참 재밌습니다. 자살시켜버려 그 세포를. 그래서 그 세포가 자살 팍 죽으면 차라리 아무 기능도 못하니까 암세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살시켜가지고 아예 딱 제거해버리고 세포는 계속 재생되죠. 새로운 세포로 딱 갈아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암세포가 생기지만 암 환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되었을까? 답은 여러분이 다 알겠죠. 이제 요즘만 설명해도 그래서 내가 암 환자 됐겠구나. 왜 됐겠습니까? 이제 답이 딱 나오죠. 첫 번째, 암세포 발생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체계, 그러니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암세포 생성했다. 이러면 이게 점점점 누적되면서 암세포가 점점 더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수천만 개, 수억 개 되면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암세포를 만드는 그런 외부적, 내부적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생활하게 되면 암 환자 된다. 두 번째, 면역 기능 자체가 약해서 암세포가 그렇게 많이 안 생기고 정상적인 세포만 개수만 생기더라도 이것도 처리 못해.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은 암세포 생깁니다. 암이 생긴다 이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뭐냐면 이 생선들은 이 양이 면역체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데,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암 환자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지.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암의 발생 원인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암의 생성 원인. 자, 암은 세포의 손상이다. 특별히 세포의 손상 가운데서도 어디가 손상되어야 되냐면요, 유전자, 유전자의 손상을 가져올 때 암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세포의 손상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포죠.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독이에요. 독. 여러분, 화초에 제초제를 딱 쳐보십시오. 제초제가 독이죠.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팍 죽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참 나쁜 짓 했죠. 유대인을 가스실로 딱 집어넣고 가스를 딱 하니까 사람 죽죠. 가스가 뭐예요?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독을 맞으면 손상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핍입니다. 세포에 영양이 공급돼야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내죠. 그런데 영양이 불실해서 영양분이 부족하면요 사람이 비실비실해집니다. 세포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암세포가 되는 이유는요, 영양분보다도 뭐냐면 산소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 받은 박사가 있죠. 독일의 박사. 근데 세포가 산소를 65% 이하로 산소가 받아들이는 투과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 세포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에너지 생산이 안 돼. 그러면 이 세포가 살아야 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그게 뭐냐면 산소 없이 에너지 생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ATP,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당을 받아가지고 발전소야, 발전소. 에너지를 내는데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산소 없이도 당을 분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니까요, 그 에너지 효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18분의 1밖에 ATP를 못 만들어내. 이 저산소 세포가 암세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암 환자의 특징,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암 환자는요, 체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한테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애신의 말이 맞는 거야. 엘렌 G 화이트 말씀이 맞아요. ATP가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태워가지고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18분의 1밖에 못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 얼마나 기력이 없겠어요. 기력도 없지요, 대사작용도 안 되지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야. 체온도 떨어지고. 그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이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외부적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내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외부적인 요인이 뭘까요? 외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독이 나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독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생기가 있어. 그런데 이게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면요, 사람이 메가리가 없어. 우리는 뭐든지요, 이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요,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필요 이상의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이에요, 독.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나오게 해서 이것이 우리 몸에게 무엇이 독이 돼가지고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다음에 과로. 이 과로 속에는요, 운동도 너무 지치도록 운동하는 것도 과로입니다. 운동도 뭐든지 뭘 해야 돼요, 절제. 그래서 운동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운동 시간을 그렇게 해서 뭐 적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운동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 쉬어주면서 운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 피로를 딱 느끼게 되면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피로를 느낀다는 의미는 뭐냐면 활성산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이게 뭐냐면 세포를 망가뜨리는 독이에요, 독. 여러분, 산소 용접기 보셨죠? 산소가 우리 몸에 좋기는 좋지만 산소는요, 강한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로요, 철을 자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좋대가지고 100% 산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불과 20%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0 몇 %가 질소예요. 75%인가 몇 %인가.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 적당하게 있어야 우리 몸에 좋아. 참 중요한 섭리죠. 음식도요, 건강식이라 할지라도 과시가 만드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이게 절제야. 자, 또 외부적인 요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환경적인 매연, 공기가 나쁜 지역, 양이온이 많은 지역, 이 전부 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이죠. 매연에는 화학물질이잖아요. 화학물질. 이 화학물질이요, 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완전 연소됐지만 완전 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의 휘발유에 있는 화학물질은 이 대기 중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게 매연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대부분은요 매연입니다. 오존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은 일단 공기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깨끗한 공기. 그래서 이 음식물에 관한 근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공기는 음식보다 더 좋다.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세포를 딱 이해하니까 세포에게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 산소야.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비로소 몇십 년 전에 씌워진 엘렌 G 화이트의 그 건강 기별이 이해가 되는 거라. 그렇구나. 자, 또 뭐냐면요, 외부에서 들어온 게 뭐예요? 음식, 물, 공기 등등등등.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요, 이 음식이요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건 이거죠. 예를 들면 술이라든가 담배 이런 것들은 논외로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커피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또 육식, 특별히 요리를 할 때 숯불구이 태우잖아요. 태운 고기에는요 벤조피렌 이라고 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다음에 커피에는 아크릴마이드 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소세지, 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육고기, 여기에 다 뭘 넣느냐 하면 질산염 또는 아질산염을 넣습니다. 첨가한단 말이에요. 발색제, 색깔을 붉은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 들어가면 위에서는 단백질 소화시키죠. 위에서 이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잖아요. 이 아미노산과 딱 결합하게 되면 니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있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생략하고요.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암이 정직하는 원료가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암이 정직하는 원료는요, 당분. 참 중요한 것인데요. 자,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 이든밸리에서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 환자는요, 먹지 말아야 될 것, 설탕, 초콜릿, 다 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가 있는 과자류,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케이크. 또 뭐 있나? 그래서 암 환자는요, 여러분, 꿀이라 할지라도 꿀을 막 퍼먹으면 안 됩니다. 꿀을 약간씩 드셔야 됩니다. 꿀은 천연이라서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은 당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책 쓴 의사한테 전화해도 의사도 답을 몰라가지고 나한테 답변이 없어.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내린 결론, 천년의 꿀이라 할지라도 당은 당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암 환자일 경우에는요, 꿀이라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또 뭐도 당이냐면, 여러분이 드시는 밥도 다 당이에요. 당. 왜 밥이 당입니까? 밥은 다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꼭꼭 씹어 보십시오. 입안에서 뭐가 돼요? 단단해지죠. 아밀라제라는 소화제가 나와가지고 이미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당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피 속에 흡수돼가지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미토콘드리아의 영양분이 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이 나쁜 것이냐? 아니요. 당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포는 당을 필요하고, 암도 그러니까 당이 자기 원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양만큼만 딱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과식을 하게 되면 과식한 것은 다 누구에 먹여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 당이 없으면, 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 먹을 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요, 탄수화물을 70% 잡습니다. 70%. 지방 15%, 단백질 15%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탄수화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암 정식의 원료가 당분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탄고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낮다, 탄수화물의 비율을 낮추고 고지, 지방의 비율을 높인다, 이런 저탄고지 음식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인 식사는요, 저탄고지 해가지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되지만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을 원료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비율을 맞춰서 드시는 게 좋다. 오케이? 그리고 과식은 특별히 암 환자는 피하고, 그래서 암 환자의 사실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단백질은 사실은요 15%도 많이 잡은 거고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은요 10%만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이 10%라는 단백질은요, 여러분이 고기를 전혀 드시지 않고 심지어 콩도 드시지 않고 감자만 먹는다, 고구마만 먹는다, 옥수수만 먹는다 하더라도 20가지의 아미노산의 필요 요소를 다 채워.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은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아, 예. 아,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사람마다 소화 흡수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는 밥 잘 먹거든요. 잘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밥을 먹어도 흡수가 돼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밥을 요만큼만 먹어. 그런데도 이래.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개인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식사를 해보면서 내 소화력이 허용되면 괜찮아. 근데 먹고 부대낀다? 그러면 과식이야. 먹었는데 졸렵다? 그럼 과식이야.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스스로가 여러분이 체크해야 돼. 네. 오케이? 그리고 또 너무 적게 드셔야 또 살 빠지면 안 돼. 힘이 안 올라. 네, 과식입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블로그 암 환자의 블로그를 봤습니다. 유방암 직접 본인이 유방암 환자고 유방암 환자가 지금 치료 중에 있고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몇십만 명인가 몇백만 명이 거기에 블로그에 참가해서 보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봤는데 자, 잘 설명 잘 들으십시오. 그걸 내가 사진으로 다 담아놨어. 이분이 보니까 수술도 엄청 많이 했더구만 했는데요. 수술 후에는 항암치료 하잖아요. 항암치료 하는데요. 주사 맞으면서 옆에 테이블에 보니까 커피, 과자. 주사를 몇 시간씩 맞으니까. 과자가 뭐예요? 당이죠. 암의 먹이죠. 다음에 커피는 발암물질이 있죠.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 또 친구가 왔어요. 사진을 쭉 봤어요.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주는 게 뭐냐면 요구르트. 요구르트 이게 전부 다 당분입니다. 당분. 다음에 우유는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있기 때문에요. 암을 키우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드시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고도요, 또 보니까 일도 하더라고. 참 대단해. 그런데 이제 주사를 다 맞고 좀 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인가 출근을 하는데, 주사 맞고 나서 바로 이제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시킨 것이 뭐냐면, 새우. 일식집에 갔어요. 다음에 회덮밥. 다음에 오징어 볶음. 그 사진 딱 찍어놨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항암이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독입니다. 독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는요,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잘 먹으라는 것이 뭘 잘 먹으라는 거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고기를 잘 먹으라는 뜻입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잖아요. 왜냐? 병조 약 주는 것입니다.
고기의 기름이요 독을 감쌉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독의 피해로부터 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기름이라.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기가 다시도 암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수술하든 하지 않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찝찝하게 있을 경우에는요, 그 마음의 부담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 그럴 경우에는 다 수술하십시오. 그래야 오히려 더 건강에 좋아.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항암 치료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도 하지 말고. 수술한 다음에 이 천연 치료로 쫙 하면 우리 몸은요, 다시금 회복되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지고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다시금 완전히 회복시켜줍니다. 장도, 위장도 다 잘라잖아요. 위암 잘라도요, 몇 년 있으면 위가 다 생겨요. 그만큼 심유막창에 만들어놨어.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항암 주사 주고 방사선 쬐면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 회복력, 면역 체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으로 유지된다. 이거는 치료되는 과정이 아니고요,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그예요. 자, 제가 우리 옛날에 집 살 때요, 그 집에 뒤에 뒷산에 그 산 밑에 어떤 사람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이 겨울에 불을 피우다가 불똥이 던져가지고 뒷산을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헬리콥터 날라오고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자, 저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 뒷산은 그 광릉 수목원 뒷산입니다. 여기는 청정지역이고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여기 불이 나가지고 나무들이 막 다 타버려가지고 막 그야말로 보기 민망할 만큼 아주 멀겠어. 그런데요, 1년, 2년, 3년, 처음에는 볼 때마다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라. 1년, 2년, 3년 지나면서요,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울창하게 나무들을 들였어가지고요, 저 뒷산에 등산 가면 옛날에는 등산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무도 못 오니까 산지가 딱 지키고 있어요. 저는 산지가 출근하기 전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등산을 해. 등산로가 있었는데요, 이 등산로까지 다 막힐 만큼 온통 숲으로 다 웃었어요. 이 일이 여러분의 몸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어느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땅이 물을 흠뻑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둥이 치면서 땅이 흔들리잖아요. 천둥 치니까 땅이 흔들려가지고 흠뻑 먹은 이 비하고 함께 막 산사태 일어나가지고 막 떠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온 이후에 보니까 산사태가 세 군데 났는데, 와, 정말 여기 이만큼 피었어. 아름들이 소나무도 다 떠내려오고 돌도 다 떠내려왔어. 여기 이만큼 또 했어. 또 여기 한 세 군데. 그러니까 풀도 없죠. 보기가 민망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1년, 2년, 3년 지나니까요, 완전히 회복됐어. 여러분 몸이 뭐 항암 치료하고 뭐 어떻게 뭐 수술하고 째고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1년, 2년, 3년 회복됩니다. 인위적으로 여러분이 간섭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연의 섭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작중앙교회에서 집사님 5분이
이든벨리가 뭐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오고 싶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시라 했습니다. 5분이 이제 한 차에 다 타고 온 거예요. 차 하나에 5명 탈 수 있으니까. 자, 5명이 타고 왔는데 그 차 운전자가 차를 몰고 오다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내가 옛날에 한번 와본 곳인데? 그래서 혹시 그곳인가? 이렇게 느끼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이곳이 옛날에 이정열 장로님이 하시던 요양원 그 부지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는 교인도 아니고 남편도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요, 간암이 걸렸는데 말기 간암 환자라. 병원에서는 이제 손 쓸 수 없다 해가지고 다른 방법, 요양을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면 다른 방법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심심산골 강원도 종기 좋은 곳 요양한다고 저 남편이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는요, 남편이 요양한다고요, 이 부인이 자기가 산업 현장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돈을 벌고 남편이 이제 뒷바라지 한 거야. 그러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2주일에 한 번 매주일마다 왔대. 참 열려. 근데 이 남편이요, 그 완전히 병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병인데 이곳에서요 무려 2년을 있었다. 2년. 자, 보십시오. 아까 이거 산사체 산불 1년, 2년, 3년, 4년 된 것처럼, 여러분, 누가 요양원에 2년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고 싶어서 못 있어. 나도 이해돼, 사실. 그죠?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이 남편은 이곳에서 2년을 있었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2년 있으면서요, 농사일도 다 도와주고, 나중에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을요 다람쥐처럼 쫓아다녔대. 날라다녔어. 완전히 나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또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됐어. 지금은 동작중앙교회인가? 장로야. 그런데요, 자기보다 더 건강하대. 남편은 지금요 산에 가면요 어떤 사람보다 더 건강하대. 날라다닌대. 다람쥐처럼 날라다닌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회복력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 천년계가 우리 식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어. 아무리 산사태 난다 하더라도 다 회복되고요, 산불 나더라도 다 회복되고요. 여러분 몸에 지금 산불 났죠? 산사태 났죠?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하성이하고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발표한 걸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그가 의회에 가서 정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자, 항암제는 무력하며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 종양은 순식간에 자신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항암제를 무력화시킨다. 또 일본 후생성 공표, 일본 내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보건위생부, 복지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항암제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맹독성으로 새로운 암을 유발시키고 오히려 암을 악화시켜서 생존 기간을 더욱 짧게 만든다. 지금 이게 누가 발표했냐면 그 나라의 보건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대표가 발표한 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요,
FDA가 승인한 48개 항암제의 생명 연장 효과가 발표됐는데요. 미국은 2.1개월입니다. 더 연장시켜, 그러니까 암 치료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놔두면 요만큼 산다. 암 치료를 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요만큼에서 2.1개월을 연장시킨다. 유럽에서는요 1.2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1개월 더 살려고 1.2개월 더 살려고 그 고통스러운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암 전문 의사, 치료 의사가 고백한 것입니다. 뭐냐면 야야마 암 전문 의사, 나는 수술칼을 버렸다. 아무리 잘라내고 또 잘라내도 병은 낫지 않으니까. 의사생활 수십 년 동안 항암제로 암이 완치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수술해도 소용이 없고 항암제를 써도 반항암제 유전자에 의한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전이되고 재발됐다. 항암제의 내성으로 암은 더욱 커지고 전이되고 재발된다. 다음에 마유다라고 하는 암 전문 의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령 항암제가 암을 이기더라도 인체免疫力이 떨어져서 환자가 죽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항암제보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자, 무나가타 암 전문 의사. 항암제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혈구 파괴이다. 혈구 파괴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혈구 속에는요 적혈구도 있지만 우리의 면역을 책임지는 백혈구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계속 항암제를 먹으면서 천연치료를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유지됐어. 그랬는데 항상 수치 보면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 암도 지금 기를 못 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못하지만 문제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겨우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항암제를 끊고 해야지 실제적으로 이제 병이 치유될 거 아닙니까? 항암제를 딱 끊으니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요, 백혈구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그래서 한쪽에는 항암제와 방사선 때문에 죽어가고 또 다른 쪽에는 자연요법으로 목숨을 구하고 있다. 콘도 마코타 의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사로 유명하냐면 암 환자에게 아무 치료도 해주지 않고 방치는 의사로서 야, 이런데도 월급 주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또 그 병원에서는 또 이 의사 때문에 그 병원이 유명하게 됐어. 그래서 계속 월급 주면서 고용하고 있어. 이 의사가 한 것입니다. 나는 20년 동안 150명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본 결과, 자, 지켜봤습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고통 없이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까지 생존했다. 반면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1년도 안 되어 고통 속에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았다. 암 때문이 아니라 수술로 장기를 통째로 잘라내 몸이 약해졌고 항암제 맹독에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암과 싸우지 마라. 암을 사랑하라.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원래 착한 내 셰프였어. 내 자식이었어. 근데 이 착한 자식이 삐뚤어졌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삐뚤어지면요 자기 책임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애 낳으라고 나중에는 매질까지 하죠. 걔가 삐뚤어진 것은 내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내가 그 아이를 삐뚤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고는 삐뚤어졌다고 또 매를 대면 이 아이가 바로 돌아오겠습니까? 더 삐뚤어지겠습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것은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샤프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너 안 됐어? 니 한번 죽어봐라 하고는 잘라내고, 또 안 돼? 방사선 쬐고 태워 죽이고, 다음에 약물로 독살시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내 암에 손을 대보십시오. 여러분 암에 다 손 대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시킨 대로 해봅니다. 아마, 따뜻하고 애정어린 말로, 아마 얼마나 힘들었으면, 견디기 힘들었으면 암이 되었냐. 그렇죠.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다. 아마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주라. 이제부터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제는 네가 좋아하는 것, 좋은 환경, 또 정말 건강한 식사,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릴 거야.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다시금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 마음만 품을 거야. 이렇게 하면요, 암이요 감동을 입어가지고 집 나간 애도 다시 돌아온다잖아요. 그죠? 암이 감동을 입어가지고, 아빠, 엄마, 나 사실은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나 사실은 나는 정말 착한 셰프로 살고 싶었어. 내가 다시 돌아올게.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걸 알지 못해서 내 몸을 혹사했고, 또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 내 욕심 때문에 살다 보니까 내 몸을 천대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또한 내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함으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